오늘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른바 중대재해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법 시행이 본격화됐는데요. 건설사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 좀 짚어보도록 하죠. 부동산부의 서총석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서 기자, 먼저 여쭤볼게요. 중대재해법이 어떤 법인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은 건설 현장이나 작업 현장 등에서 안전보건 체계를 갖추지 않아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개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입니다. 기존의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에 더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개인까지 처벌하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이 쉽게 말해서 한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에서 안전체계 미흡으로 만약에 사망사고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발생하게 되면 건설업체 사장이나 또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뭐 이런 건가 봐요? 근데 이제 건설업계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건설업계는 업종 특성상 사망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전 담당 부서를 신설하거나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고 관련 인력과 예산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법 시행일부터 설 연휴까지 공사를 중단하는 건설사도 있는 분위기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쏟아지는 대응책의 이면에는 불의의 사고로 중대재해법 조사 대상 1호가 되는 것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결국에는 1호가 될 수 없다, 뭐 1호 기업 될 수 없다 이런 부담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응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현대건설은 중대재해법 시행일인 오늘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우건설과 DLENC도 마찬가지로 오늘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포스코건설은 27일과 28일 휴무를 권장하고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오늘부터 2월 4일까지 현장 작업을 중단합니다. GS건설도 설 연휴 직후인 2월 3일에서 4일을 재량 휴무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사들이 이 법을 피하기 위해서 공사 현장을 멈추는 게 이게 손해가 막심할 것 같은데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보이는데 앞서 이런 선례가 좀 있습니까? 네, 건설사들이 이렇게 긴 연휴에 들어가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공사기간 단축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공사를 멈춘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요. 아무래도 최근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업에 대한 여론이 차가운 상황에서 자칫 사고가 발생해 앞서 말했듯 중대재해법 1호 조사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건설사는. 최근에 안전 관련 인력 충원도 계속 활발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말씀해 주시는 대로 건설사들은 안전인력 충원은 물론 앞서 말했듯 안전 관련 조직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최근 기존 2개 팀을 안전환경실에서 7개 팀의 안전보건실로 확대 개편했고 최고 안전 책임자를 부사장급으로 신규 선임했습니다. 또 건설안전연구도 신설해 현장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기존의 안전기획팀을 본부급인 안전기획실로 승격시켜 기능을 강화했고 최고 안전 책임자를 상무급에서 전무급으로 승격시켰습니다. 또 각 건설사에선 안전관리사 관련 공고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건설업 전문 취업 포털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5일까지 안전관리자 관련 공고수는 275건으로 작년 전체 기간 동안 기록한 112건보다 이미 2배 이상 많은 인원을 모집 중입니다. 이게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겠지만 또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들은 현장에 무인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건설사들은 건설 현장의 무인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꼽히는 내화재 뿜칠 작업을 위한 로봇을 현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에 구멍을 뚫는 드릴킹 로봇, 360도로 회전하며 자동으로 배관을 용접하는 로봇도 개발해 현장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은 다관절 산업용 로봇을 시범적으로 현장에 투입했고 GS건설도 사적 보행 로봇 스폿을 건설 현장에 도입해 사적 위험 구간의 유해가스 감지와 열화상 감지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작업군에 사람 대신 무인 로봇을 투입해 사람의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건설업계만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산업계 전반적으로 지금 긴장감이 있다고 하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네,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산업계 전반에 걸쳐 사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보안입법은 물론 여야 대선 후보에게 조속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처벌 수준은 과도한 반면에 법률 규정은 불명확해 의무 준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조차도 처벌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이 기업들의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의 경우 건설사들이 중대재해 처벌 1호가 되지 않기 위해 공사를 중단한 것을 거론하며 중대재해법은 이미 시행 전부터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관련 이야기들 들어봤습니다. 부동산부의 서청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